시간이 3시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강화도성 궁궐 디지털 재현 시민 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유산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정학수입니다. 오늘 시민보고회 일정은 참석자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 사업 결과물 소개를 30분 이내로 연구 책임자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영상물을 10분 정도 시청을 한 후에 평가 및 질의응답을 한 50분 정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도궁궐 디지털 재현 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민선 7기, 지금 민선 8기고요. 민선 7기 시장 공약의 단계적 실현으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려 강화도성 궁궐의 발굴 복원, 기초 자료의 확보 및 가상 재현을 목적으로 했고, 한편 고려 강화도성을 홍보하는 핵심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했고요. 예산액은 4억 2,500만 원입니다. 1차 년도에는 사업 및 제작 계획을 수립을 했고 주로 이제 연구 성과를 검토를 했습니다. 2차 년도에는 고지형 분석 그리고 궁궐 위치 및 범위를 확정을 했습니다. 3차 년도에는 그래픽 및 정보 시스템을 제작을 해서 6월에 납품을 받았고 7월부터 8월까지 결과물에 대한 보완을 거쳐서 9월에 인천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결과물을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히 사업 경과를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은 연구 책임자이자 제작 책임자인 수원대 양정석 선생님으로부터 사업 결과물을 소개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수원대에 있는 양정석입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강도궁궐에 대한 추정 복원을 같이 이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아,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들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그 강동구글 추정 복원을 할 때는 좀 기존에 그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이제 가시화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의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나오게 되고 그런 논의들을 통해서 새로운 부분들까지 가게 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모든 부분의 시작은 1964년에 지정된 사적 강화 고려 궁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정 19년에 강화도를 이제 천도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1270년에는 궁궐이 폐기되게 된다고 합니다. 이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서 1964년에 고려 궁지로 사적으로 지정된 범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사적으로 지정된 범위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초기에는 고려궁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뭐 반론이 없었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95년부터 발굴 조사를 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선시대 유적은 있는데 고려시대 유적들을 확인하지 못한 거였습니다. 2008년에는 확대 조사까지 했지만은 역시 확인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2009년부터는 강화 지역 그리고 인천 지역 그리고 많은 연구자분들이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강도 궁궐의 위치를 다시 찾자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부각된 곳은 기존의 이제 고려궁지가 아닌 궁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 지역의 확대와 관련 유적의 확인 그리고 고정 분석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이미 2009년부터 나오면서 어떤 부분이 이제 새롭게 등장하게 되냐면 지리 정보를 최대한 많이 모아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대상 지역을 다시 한번 찾아보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2014년부터 새로운 얘기가 나오게 된 것들은 바로 이제 궁궐 지역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그 지역이 중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유적들도 조금씩은 확인이 됐고, 그리고 지형적으로도 좀 맞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고려궁지 기존의 고려궁지는 아니고 궁궐안이 이제 중심이 돼서 얘기가 많이 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기 하나 더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오게 되는데요. 강화중학교 쪽에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좀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안이 아닌 새로운 안들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런 안들을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럴수록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들은 고지형 분석을 좀 더 제대로 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16년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고요. 2017년에도 그러한 얘기들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그것에 바탕을 두고서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죠. 그래서 바탕을 두고서 실제 조사 연구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런 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나면은 지금 강화천도 초기 도성 범위가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부분이 초기 도성 범위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새로운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얘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그 중심지는 그러니까 궁궐이 있는 곳은 도대체 어딜까라는 얘기들이 나오게 되고 어, 입지 가능한 곳들을 크게 가, 나, 다로 나누어서 설명하게 되고 그 중에 나가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역시 궁궐에 대한 관심이 중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2021년이면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조사를 시작하고 연구를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 저희 조사 연구팀에서 자체적으로 좀 같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아까 했던 뭐 김창현 선생님, 이상준 선생님, 이인 선생님, 강독 선생님, 허희인 선생님,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같이 모여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을 나누게 되면서 생각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얘기는 됐죠. 아까 얘기했던 그 범위 안에는 대부분 다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가 중심이냐에 대해서는 조금씩 얘기가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궁궐을 중심으로 하는 얘기들이 나왔었고요. 아까 잠깐 했듯이 이제 중학교 얘기도 나왔었고, 그리고 고려궁지 밑에 지역이 좀 중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허이행 선생님, 강동 선생님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지리 정보라는 부분들을 좀 더 최대한 좀 얘기해 주시고 또 그 지형에 대한 분석 이런 부분을 해 주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항상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발굴 조사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궁궐 관련 유적의 확인 이런 부분들이 좀 되게 중요한데요. 그때 정말 다행스럽게도 관청리 657번지 유적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유적은 관청리 유적이라 해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여기 잠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이 지역입니다. 요 지역이 요 조사를 했던 지역이고요. 요 부분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랑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일반적인 건물이 아니고 무언가를 둘러싸고 있는 건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무래도 그런 회랑이 있는 것들은 뭐 궁궐이라든지 대형 사찰이라든지 이런 데서 주로 볼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발굴을 하셨던 분들도 당연히 자신들이 조사했던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은 분석을 조금 했었습니다. 고지형을. 그래서 여기 분석을 한 결과를 보니까 역시 중심이 되는 지역들, 여기 조사를 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요 옆까지 좀 봐야 되는 이런 이 정도까지만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된 상태에서 얘기 나온 부분들은 지금 아까 처음에 나왔던 지금 고려궁지보다는 조금 낮은 쪽에서 궁궐부터 시작해서 좀 더 넓은 범위에 다양하게 유적들이 분포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이제 고지형에 대해서 하나씩 확인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하면서 이제 강도 궁궐 지형에 뭐 이렇게 보면 여기 써 있듯이 이 특징이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조금씩 조금씩 검토를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산지 이런 부분들도 찾아보게 됩니다. 여기 부분은 이제 습지, 일종의 연지죠. 연지 같은 부분들도 있는 부분들이 조사에서 확인된 부분들도 찾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찾아가고요. 그리고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주변의 경관과 더불어서 같이 하나씩 체크를 해 나가게 됩니다.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유적들도 확인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산성, 토성이 아닐까 생각하는 부분들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좀 더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부분들도 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평단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동락천에 있는 평단지 이런 부분을 찾아내면서 고지형들을 하나씩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3차원화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유적이 있게 되면 지형 자체가 이제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하천 등의 물줄기 이런 부분들도 같이 살펴보게 됐습니다. 역시 이 부분들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가 됐던 부분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총합해서 저희들은 포토그래피틱 분석 기법을 바탕으로 해서 고지형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 있는 부분들이 강도 궁궐 시기에 지금 이 지역의 어떤 지형이라고 저희들은 일단은 생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지형들이 상당히 평지성 구릉으로 잘 발전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전에 했던 그 뭐랄까 지금 2017년에 조사했던 부분들보다는 좀 더 세분화해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기존에 여기 있는 이런 부분들은 조선시대에 새롭게 되는 부분들이고요. 여기 있는 부분들은 그거보다는 이전에 만들어진 지형이 아닐까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기존에는 왜 이 지역이 아니고 여기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생각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고려 개성의 황궁과의 비교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있는 절골, 아니 궁골을 중심해서 중심되는 지역이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고려 궁궐에서도 그러니까 개성에 있는 고려 궁궐입니다. 해경전 있는 이 권역이 굉장히 높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유사한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들도 이제 강화도만이 아니라 이제 개성하고도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교한 건 역시 지형 중심으로 비교를 하게 되니까요. 여기 지금 있는 것들에 이 좌우에 있는 구릉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보면은 그 성공의 교회, 그 다음에 교회 이런 부분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개성이거든요. 개성 같은 경우도 이런 구릉들이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 보면서 뭔가 조금 같이 놓고 봐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부분들과 여기 있는 부분들이 유사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일단 여기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고 다시 강화도로 가보겠습니다. 강도 근거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연구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고지도입니다. 근데 고지도는 아무래도 조선시대 지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요. 지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한 것들은 시대순으로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강화 유수부 시대순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봤을 적에는 처음에는 크게 뭐가 달라지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특징들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을 지형에 맞춰서 어디가 어디지 이런 부분들을 찾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찾기 시작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거는 지금 강화지도에서 19세기 후반의 지도고요. 여기 있는 거는 이제 개성,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있는 산 줄기가 내려가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도 내려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종각입니다. 그래서 어디 위치인지를 지금 현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 조선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기본적인 특징이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보니까 크게
자, 1차, 2차 능선이 여기서도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 끝 꼭지점 있는 부분들에 하나는 강화성당, 그리고 반대편에는 성강교회가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지에 관청리 지역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발굴조사에서 회랑이 나온 데는 바로 여기입니다. 따라서 이런 흐름들, 그리고 이제 능선이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부분들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건물들이 중심이 될 수 있는 뭔가가 나오고 여기는 저습지가 나오는데요. 아마도 원지 이런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 곳들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지역은 사실 조선시대는 훨씬 더 중심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시기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금 보면 시기별 지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이 앞에 있는 동락천입니다. 동락천이고요. 동락천입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져 있는 그 범위, 그리고 여기서 만들었던 범위, 그리고 여기서 만드는 범위를 같이 놓고 본다면은 여기에는 성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그 가려져 있지만 비슷하게 돌아가는 부분, 여기는 좀 뭔가 없어져 가는 부분, 여기는 성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지는 시기라고 하는 흐름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거로 생각할 수 있냐면 뭔가 바뀌고 있다. 왜냐하면 요 시대쯤 되면은 이 밖에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요 당시에는 그 중요도가 떨어졌구나. 자, 이렇게 놓게 보면은 지금 이 가운데 있는 부분들이 중요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부분이 사실 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전제는 천이 있다는 전제 하에입니다. 이런 부분을 바탕에 두고서 하게 되면 대략 요런 위치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는 요 위치죠. 요 위치들. 이렇게 될 적에는 기존에 그 지금 궁골 안에서 나왔던 것과 약간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지금 기존에 이제 궁골 중심이 아니었다면은 강화 유수부 성 중심으로 되는 부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 중심이 살짝 바뀌어지는 듯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멈출 수는 없고요. 조금 더 나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역시 저희들이 믿을 수 있는 것들은 또 이제 지적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도를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라고 해서 하나씩 하나씩 다 체크를 해서 정리를 하면서 만들어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적도 안에서도 나름대로 구획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지적에서 나오는 구획들을 확인하고서 다시 이거 3천 등급에다 맞추게 내는데 여기서 좀 정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처음에 했을 적에 이 구획의 특징이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 전체적인 큰 넓은 여기서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심이 아닌 바로 이렇게 가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생겨서 이게 왜 그런가 할 적에 많은 얘기가 나올 수 있었던 것 하나가 기존에 그 개성에 있는 항공 그 해경전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좀 약간 가로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솔직히 좀 들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보시면 알지만 전부 다 이제 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고려시대의 건의건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곳간부에 이제 단을 이뤄가면서 이제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을 했습니다.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당시에 다른 나라는 어떤지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이제 당나라 송의 그 궁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쉽진 않지만은 지금 보면은 대명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의 라인으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공간들이 있다는 부분들도 조금은 알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고민을 해보면서 일단은 아까 보이는 부분들 중심으로 여기 지금 이런 라인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선들을 잡아봤습니다. 근데 발굴에서 나온 부분하고 조금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왜 안 맞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잡혀져 있는 선들이 그냥 만들어진 선은 도로는 아닐 것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다시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들을 하다 보니까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아까 라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잡아놓고 여기가 이제 종로가 있는 곳이니까요.
이런 라인의 중심에 어떤 것들이 잡히는지를 하나씩 잡아가고 그 이전에는 또 잡히는 데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됐습니다. 자, 이런 인식 아까 봤던 그 인식이 있죠. 다시 한번 더 가겠습니다. 거기서 하다가 이제 좀 2021년 학술대회를 하면서 얘기 나왔던 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 여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언제 때 이렇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지적도에도 굉장히 잘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언제쯤 만들어진지를 안다면은 좀 고민을 한다면은 좀 더 새로운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부분이 지도를 찾아보니까 여기 요 부분들입니다. 여기입니다. 요 정도. 여기 있는 부분들이 이제 새롭게 지금 이제 아까 나왔던 지적도에 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예, 여기네요. 예, 예. 그리고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제 앉혀 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언제 만들어지냐면 숙종 때 이후에 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지적 분석을 해서 추출했던 중심축이라는 부분들이 혹시 조선시대의 축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자료들을 다행히 이제 지금은 19세기 후반에 프랑스에서 이제 병인양요 이후겠죠. 그때 만들었던 스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니까 이 당시에 여기 부분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연무당 앞에도 이런 식으로 돼 있었구나. 굉장히 넓은 곳들이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들이 다 이제 숙종 때 이후에 많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병인양요 때 만들어진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알죠? 이 라인들이 지금 있고요. 그 옆에 좀 더 넓은 공간들이 있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찾을 수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이제 그런 지도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도로가 있는 큰 중앙도로라고 하는 부분들의 옆으로도 굉장히 넓은 공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적하고 수치 지형을 다시 한번 관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여기 있는 이 라인,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에 중심을 두게 되면 여기가 중심이 되는데 도로는 바로 이쪽 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정리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부분들로 이쪽 라인을 잡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오늘 회경전 고려 개성에 있는 그 황궁의 회경전 만월대 회경전 중심을 하다 보니까 옆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 당시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곳이라면은 훨씬 더 뭔가 축선 같은 거를 맞춰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아까 했던 그 나눠지는 선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새롭게 단들 그리고 대지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추출됐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여기 아까 했던 지금 요 부분들 그리고 여기 요 부분들입니다. 요 부분들을 가지고서 지형에 맞추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으면 지형을 맞추는데 이 라인이 지금 수로가 그러니까 지금 수계가 있는 라인이죠. 그리고 이 공간이 이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라인을 올리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여기 공간이 나오게 되는데 이 공간이 우리가 아까 했던 그 유적이었습니다. 회랑이 나온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단차들을 맞춰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단차에 맞춰서 어느 정도 형태들이 대지들이 확인이 되게 되고요. 그 대지가 확인된 부분들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지형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틀로 대략적인 내용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몇 개의 라인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몇 개의 라인이 지금 보면은 하나의 라인이 아닌 크게 두 개 이상의 라인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정전이 두 개로 사용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정전이 하나에서 뭐 예를 들어서 경복궁에는 근정전 이렇게 딱 하나가 있지만은 이 당시에는 정전이 두 개가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라인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아까 봤던 이 중심에서 있었던 여기입니다. 여기로 가는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원지가 있었던 부분들이구나라는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게 되니까 이제 대략 그 당시에 어떤 건물들이 들어갔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됐습니다. 그 당시에 건물들을 어떻게 할 적에는 아무래도 만월대에 있는 조사했던 회경전 복원을 참조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크게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단층, 다른 하나는 중층 안인데요. 저희는 지금 현재 단층 안으로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 이유는 만월대에서 몇 년간 조사를 하면서 연구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당시에 단층 맛배 안들이 가장 이제 지금 현재 조사한 성과로는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했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분석을 하게 되면서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추정 배치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나서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일단 저희가 했던 것은 강도 궁궐 위치와 배치 구조에 대해서 기존에 나왔던 부분하고는 약간 위치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고민되는 새로운 부분이 생기게 됐습니다. 하나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조선시대와 관련되는 유적들 그리고 지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가면서 고려 시대를 먼저 간 겁니다. 그 얘기는 어떤 거냐면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조선시대와 관련되는 왜냐면 여기가 강화 유수부였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계속 변화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더불어서 지금 궁궐과 그 주변의 지역으로 도성 연구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강도 시기가 최씨 무신 정권 집정이 있던 시기지 않습니까? 항상 하는 얘기가 궁궐 옆에 그것만큼이나 굉장히 큰 그런 공간들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몇몇 유적들에서 그런 특징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강도 시기의 뭐 정치 행정의 중심 전반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들이 필요하고요. 이걸 위해서는 기존에 이제 단편적으로 조금씩 조사되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더 많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정석 연구 책임자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다 충실하게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고 양정석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시간 관계상 좀 축약해가지고 짧게 좀 부탁을 드려서 좀 다소 미진한 점이 있으면 좀 이따 질의응답 시간에 좀 더 보충을 하기로 하고 다음 순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상물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이킹 영상, 제작 과정을 담은 메이킹 영상 한 5분 정도, 그 다음에 그래픽 영상 4분 정도 이어서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강화도의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려 강도 시기 궁궐의 위치에 대한 보증과 궁궐의 배치 구조에 대한 기초적인 복원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다양한 연구자들이 제시하였던 고려 궁궐의 위치에 대해서 고지형 분석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을 사용하여 그렇게 위치와 배치 구조를 추정해 보았습니다. (1차) 연도에는 기존의 연구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새로운 방법론이 가능한지에 대한 실론적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존의 안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현재 고려 궁궐지라고 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궁궐이 위치하고 있었다는 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조사 과정에서 이 지역에서 고려시대 유적이 확인되지 않아서 새로운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바로 옆 구릉지를 중심으로 궁궐이 조성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현재 고려 궁궐지에서 동편으로 조금 더 멀리 떨어진 곳에 고려 궁궐이 위치하였다는 설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기존의 연구를 진행하셨던 연구자분들과 함께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각 연구가 갖는 장단점, 문제점, 그리고 각 설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GIS와 고지형 분석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연구 성과를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전의 논의 과정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이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강도 궁궐의 이해 지형을 찾고자 지형, 지리학 자료의 수집과 이렇게 수집된 자료의 기술적 분석을 시도하였습니다. 강화도 지역의 옛날 지형 자료들과 문헌에 나오는 지형의 모습을 살펴보았고, 강도부 지도 등의 옛날 회화식 지도, 그리고 일제강점기 지형도와 구지적도, 광복 전후 항공사진 등을 찾아 지금의 지형들과 비교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지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강화 읍내 여러 지역에서 원래 지형과 숨겨진 지형을 찾았습니다. 산지와 구릉 지형 등에서는 원래 지형 형태와 대지 조성 지형, 기타 성벽의 흔적으로 보이는 구조물 등을 파악했고, 읍내의 나지막한 지형에서는 미고지라 불리우는 미세한 지형 등과 물줄기 등의 숙의 흔적을 파악했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통해 나타난 고지형들은 발굴 조사 자료 등과 중첩하고 고지형 복원 모델링을 제작하여 강도 궁궐 내 건축물 등의 위치를 추정해 나아간 결과 현재의 관청리 지역이 궁궐지 추정 장소로서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개성 고려궁궐 만월대 복원연구의 성과, 그리고 해음원지 등 고려시대 대규모의 건축 유적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강도식이 고려궁궐의 기본적인 배치 구조를 추정하여 보았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강도궁궐 추정 배치도를 바탕으로 최신의 어니얼 게임 엔진을 활용하여 지형과 건축물의 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궁궐의 개별적인 건축물들은 현재까지의 연구를 바탕으로 당시 양상에 접근하도록 진행하였지만 이 부분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만월대 연구진과도 지속적인 연구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강도 궁궐에 대한 실질적인 복원 연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새롭게 밝혀질 부분이 더 많을 것이며, 또 고고학적 발굴 조사 등을 통해 체계적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현재의 추정 복원은 다시 검토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자료가 나오고 이에 대한 연구,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해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강도 궁궐의 실체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사업 담당자로서 역사적 상상력보다는 재미보다는 학술적 근거를 좀 확실하게 잡아서 향후 13세기 강화 고려 도성의 전체를 복원하는 밑거름으로 출발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작진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재미있고 좀 풍성한 볼거리보다는 학술적 근거에 좀 치중했음을 좀 감안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 다음은 사업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제가 참석자 선생님들을 소개를 깜빡 잊어버렸는데 평가를 해주실 선생님은 세 분을 모셨습니다. 강화 역사문화연구소의 김형우 소장님, 그리고 인천도시역사관의 이희인 관장님, 그리고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의 문옥현 학예연구사님, 이렇게 세 분을 모셨습니다. 차례로 선생님의 평가를 들어본 후에 세 분 모두 차례로 들어본 후에 질의응답을 답변 및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형우 소장님부터 평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나와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카메라가 있어서.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지금 강화도에 살고 있어서 누구보다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애정과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발표를 보면서 13세기에 지금부터 700 몇십 년쯤 전에 그 대몽골 제국에 맞서 싸우면서 비장한 마음으로 천도를 해왔고, 또 그들이 세웠던 궁궐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그 당시에 고려인들의 모습이 좀 짐작이 되는 것처럼 뭉클하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항상 사적 고려궁지가 사적으로 돼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고려시대 유적이 별로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때마다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좀 밝혀져야 할 텐데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 인천문화유산센터에서 이렇게 그 훌륭한 연구를 수행해 주어 가지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짧다면 짧은 기간이고 여건도 그리 좋지 않았을 텐데도 상당한 연구를 진행해서 오늘날 새로운 고려궁궐의 강도 궁궐의 위치를 비정하고 또 그 규모까지도 짐작을 하게 해 주어서 대단히 큰 의미 있는 연구였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발표한 양정석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추후에 더욱더 이제 새로운 연구 성과가 나오면 또 이제 반영도 하고 또 이 강도 궁궐뿐만 아니라 성곽이라든지 또 뭐 관부라든지 또 민가 그런 것들도 차츰차츰 이제 밝혀져서 고려시대 때 강화 그 도읍이 어떤 규모였는지는 차츰 더 훌륭한 연구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고지형 분석이 이제 새로운 연구 방법으로 그동안에 문헌 자료를 통한 연구는 이제 많이 되어 왔고 또 거기에 또 그 이후에 이제 발굴 성과 또 이제 보고가 많이 됐는데 새롭게 고지형을 분석해 가지고 새롭게 궁궐의 위치를 비정해 보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연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고지형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에 그 여러 학자들의 학설에 어떤 차이가 있었고 어느 학설이 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제 이루어져 가지고 오늘날 최종 위치가 비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만, 이 고지형 분석이 제가 그쪽으로 좀 문외한이고 제가 접해보질 못해서 그렇기는 한데, 20세기 초의 지형도와 또는 뭐 지적도하고 비교해 볼 때 얼마나 큰 차이가 고지형 분석을 통해 가지고 밝혀졌는지는 조금 궁금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오랜 시간 동안에 이제 풍화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높은 것이 좀 낮아지기도 하고 지형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뭐 포크레인을 가지고 마구잡이로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도 성공의 성당 능선과 성광교회 능선은 뭐 기본적으로 살아 있고, 또 수계도 크게 물론 변화를 하고 일로 뭐 바꿀 수도 있고 하긴 하지만은 대체로 비슷하다고 한다면, 고지형 분석을 통한 연구가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조금 그거에 대한 좀 제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했습니다. 한편 문헌 자료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이제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무슨 강한전, 뭐 대관전, 선경전, 그런 이제 기록들이 고려사라 이제 저료나 그 당시의 기록들에 많이 나오는데요. 과연 그 당시에 고려 궁궐의 규모, 그리고 이제 별궁의 문제, 그런 것들도 아울러서 조금 더 추후에는 연구가 되어서 연경궁이라든지 수창궁이라든지 뭐 골서궁, 그런 용암궁, 그런 궁궐이 나오는 궁 이름들이 이제 고려시대 기록에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아울러서 이제 앞으로 좀 밝혀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13세기 고려 강도의 모습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지 않나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격스럽기도 하고요. 그동안 연구를 수행한 양정석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연구진, 그리고 이 일을 추진한 인천문화유산센터의 정학수 박사와 홍인희 센터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 송출 과정에서 약간 좀 부하가 좀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5분만 잠깐 쉬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 쉬겠습니다. 좀 쉬셨는지요? 예,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가를 해주신 김형우 박사님께서 고지형 분석에 대해서 좀 선생님께서는 좀 잘 모르시겠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사업에서 주된 방법론으로 사용한 이 고지형 분석에 대해서 오늘 마침 또 저기 허이행 선생님께서 또 그 자리 함께 했기 때문에 좀 이따 이번 사업에서 특히 좀 중점을 뒀던 내용은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언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이행 선생님께. 그 다음에 김영우 박사님께서는 본궐뿐만 아니라 강도에는 이궁과 별궁들도 많이 건립이 되어서 운영이 되었는데, 그런 것까지, 그리고 또 이제
일반 주택이나 민가까지 좀 앞으로 시간을 두고 좀 연구조사를 토대로 지금 재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인천 도시역사관의 이인 박사님의 평가를 들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소개받은 인천 도시역사관의 이희인입니다. 지금 뭐 평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 평가해야 할 위치는 있지 않고요. 예, 아마도 제가 여러 가지 관심 분야가 이쪽 고려시대 강도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좀 의견을 좀 의견 또는 이제 소감을 말씀드린 정도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영상 상영하는 것도 봤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과정도 참 잘 봤는데 김용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이게 눈에 확 들어와서 참 좋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사실 고려시대 강도의 궁궐 위치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죠. 그냥 일제시대부터 시작하면 거의 100여 년가량 이어진 과정인데 현재까지 그게 명확하게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도 더 고려시대와 가까운 조선시대에도 궁궐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던 듯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명확하게 궁궐이 어디 있었는지도 분명치 않았던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제 자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분야에 계신 여러 연구자들이 각자의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을 냈고 그러다 보니까 궁궐 위치가 불분명해졌고 그래서 이번 지금 강도 궁궐 추정 복원 디지털 자료를 복원하는 이 사업이 되게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동안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아서 망라해서 처음으로 시각적인 자료를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글이나 어떤 말로서 표현했던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각적인 자료를 제시를 했다는 것이 향후의 강도 연구의 하나의 또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이것이 어떤 그런 학계라든지 아니면 지자체라든지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관심을 하나에 불러일으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좀 큰 자료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사실 전 그게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심이 있어야 사실은 향후의 강도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 거기다 행정적인 뒷받침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질문까지는 아니지만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이 사업이 사실 단일한 어떤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아마 그런 의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향후에 어떤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거를 이제 기존의 추후에 나오는 조사 성과들을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그런 내용들은 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걸 지금 현재 어떻게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용을 하고 계신지 향후에 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사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좀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예,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당히 후하게 의미 부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업 결과물의 활용 방안 그리고 조사 성과의 반영 이런 게 좀 더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이제 마저 평가위원님의 말씀을 더 들어보고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의 문옥현 학예연구사님의 평가를 들으시겠습니다. 문옥현 선생님은 현재 현장에서 활발하게 지금 발굴을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사업 결과물이 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고 특히 이제 좀 부족한 감을 누구보다도 이제 많이 갖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은 곧 우리가 앞으로 작업에 중요한 조언이 되리라 생각을 해서 한번 그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의 문옥현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 연구소가 2017년에 처음 이제 개소를 하면서 시작했던 사업이 바로 강화도 중성, 그러니까 강화 도성 안에 있는 지형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어떤 형태를 띠는지를 복원하고 분석하는 연구였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직접 드론을 띄워가지고 드론상에서 이제 등고선을 따는 그런 형태의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DEM이라고 하는, 현재는 이제 그 도성 전체가 이제 건물이 들어와 있고 높은 건물도 있고 하면서 원래 지형을 위에서는 사실 볼 수가 없는데, DEM 자료는 이제 건물이 없는 원래의 기반 지형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현재 그 관청리랑 그 강화읍 일대 안에 궁궐이 존재했을 만한 지형을 뭐 경사도 분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후보군들을 몇 개 내놓고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거기서부터 더 진행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현재도 거의 지지부진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발굴 조사가 쉽게 일어나면서 좋은 자료가 나오는 경우가 최근 몇 년 동안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실 현재까지의 자료만으로 궁궐의 위치를 확정하고 그걸 토대로 규모와 구조 자체를 추정하는 게 사실 저희가 공신력을 확보해야 하는 국가기관으로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솔직히 이야기를 하자면. 근데 인천문화재단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도 이희인 선생님처럼 일단 일반 사람들이 강화 도성이 뭐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현재 강화도 강화대로 위쪽에 이런 형태의 구조물이 고려 왕실로서 존재했었어라고 실제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강도 시기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고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성과가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자의 입장에서 저희는 그거를 못 찾았었는데 이제 지형 분석하시면서 북산 일대의 뭐 성곽 구조물로 추정되는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됐잖아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내성이나 궁성이 있다고 하면 이제 북산 정상부 쪽에서 이어지거나 아니면 북산 아래쪽에서 이렇게 여며지거나 하는 그런 북쪽 라인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나다니면서도 그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노력을 하긴 했는데, 그리고 이제 현재 강화 산성이 지나는 부분에 중성이 중첩됐다라고 그냥 인식을 하기는 하지만 실제 완전히 중첩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아까 그 산성 바깥쪽으로 두 라인이 지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고려시대 어떤 중성 라인과 관계될 수도 있지 않는지 여러 가지 좀 가능성을 제시를 해주는 거니까 이제 조사하는 사람들로서는 그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성곽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한다고 하면 보다 정확한 라인과 이제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강화도 읍내는 지금 뭐 집이 다 들어서 있기도 하고 전체가 다 문화재이기도 하니까 이제 쉽게 뭐 조사를 진행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고지형 분석이라는 게 뭐 강화도가 그렇게 높은 건물은 없고 엄청나게 큰 개발이 이루어지지는 또 않았었기 때문에 아마 고지형 분석과 지금 지형이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관청리 일대 이제 발굴 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가서 보면 실제 고려 시대 때 지형상에 축조되어 있는 구조물들이 보이면 현재 지형에서 대략 1m, 그리고 동락천 북편 같은 경우에는 한 2m 정도까지도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강화 군청 뒤에 이제 주차장 부지 발굴 조사를 했었었는데 이제 거기서도 견자산의 그 서쪽 능선으로 보이는 이제 지형이 다 드러나 있고, 그러니까 보다 더 면밀한 고지형을 좀 알기 위해서는 그래도 지금까지 발굴 조사됐던 지형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고려를 하는 것들이 좀 더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적어도 1, 2m 정도의 차이는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건 이따가 질문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아까 이제 657번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기를 가장 이제 중심에 두고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기준이 되는 유구로서 이제 상정을 하고 그 양옆과 뒤쪽으로 이제 하나의 여러 가지의 이제 구획을 두는 형태의 궁궐 배치를 추정을 하셨었는데, 사실 657번지도 직접 가서 보면 657번지의 회랑지가 위치해 있는 지점과 그 서쪽으로는 또 능선이 더 높아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이제 보고서상에서 나오는 그런 유구가 면해 있는 그런 지형의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세부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이 좀 더 반영이 돼서 나중에 조금 더 수정이 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역시 현장 조사 연구자로서 실제 도움이 되었고 또 도움이 될 만한 지점들을 짚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에 두 분 선생님들도 방향이나 그 내용 보강 측면에서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양정석 선생님이 세 분 평가 내용을 좀 간단하게 뭐 예를 들면 김영우 선생님 고지형 분석 같은, 그 다음에 이인 선생님의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얘기해 주셨지만은 특히 이제 향후 활용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문옥현 선생님은 물론 이인 선생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보다 면밀한 조사 성과의 반영, 여기에 맞추어 가지고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지금 그 말씀해 주신 모든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고 좀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고요. 일단 그 고지형 분석에 대해서는 지금 허예인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예, 수원대학교의 허영입니다. 제가 고지형을 중점적으로 해서 분석을 좀 했는데요. 일단 고지형 분석의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뭐 다른 큰 기술은 아니고 옛날 항공사진들을 좀 구입을 해서 그걸 좀 3차원으로 좀 보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일단 항공사진의 구입이라기보다는 취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군사 지역이기도 하고 군사 지역이다 보니까
항공사진을 찍은 것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54년도 항공사진 이외에는 전혀 취득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54년도 항공사진은 옛날 지형이 그나마 많이 보이고 있긴 한데 해상도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여러 좀 기술적 분석을 또 진행을 해야 됩니다. 먼저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서 AI 기법 등을 이용해가지고 해상도를 좀 높여가지고 화질을 좀 높이는 작업을 했고요.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분석기기에 가져와가지고 그걸 다시 3차원으로 올리는 방법을 쓰는데 50년대 항공사진에서 보는 것들은 지형이 좀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그거를 좀 지형을 좀 올려가지고 약간 그 충격지라든가 산지의 지형을 올려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법을 좀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관찰을 해서 산지 지형에서는 크게 볼 수 있는 지형들은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성벽의 흔적이라 이런 부분들 새롭게 찾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읍내 지역 같은 경우는 평탄한 지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평탄한 지형에서도 지금 그 도심지가 놓여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는 약하게 좀 도드라진 지형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거는 뭐 성토를 했거나 아니면 산지에서 흘러내려왔던 토사들이 쌓이면서 다른 지역들보다 약간 높아진 그런 지형이라고 보이고 있는데 그런 지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큰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놓여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동락천 같은 경우도 서쪽에서 읍내 쪽으로 들어오는 그 지형들은 좀 보였고요. 아까 대로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뭐 성토를 해서 그런지 그렇게 물길이 꺾이면서 원 지형으로 잡혀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분석을 했고요. 아까 그 문호 교수님도 얘기하셨듯이 그런 지형들도 다 확인이 됐는데 나중에 이제 3차원으로 이제 CG 복원을 하는 과정에서 좀 지형들이 조금 내리고 올리고 하는 그 과정에서 약간 지형들이 사라진 부분들은 있는데 이게 나중에는 조금 더 기술이 조금 괜찮아지게 되면 그런 지형들도 좀 표현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 고지형 분석은 전체적인 큰 흐름, 큰 지형의 흐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발굴 조사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랑 같이 대입을 해가지고 좀 더 세밀한 그런 지형들을 좀 뽑아내야 되는 과정들을 또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일단 저희가 지금 했던 부분들은 그 단순하게 이제 그 지형을 보는 부분들을 보고 끝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해서 다양한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분석할 때는 조금 더 늦은 시기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발굴조사 성과하고 연결시키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레벨차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보이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추가해 가면서 지형을 해석해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고지형 분석의 이런 부분들이 여러 유적에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고지형 분석에 대한 해석도 계속 또 이렇게 추가되고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뭐 경주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똑같은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유적을 가지고 고지형 분석하더라도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역시 이제 추가적인 데이터들 그리고 거기를 하려면 조사가 추가적으로 더 대적에 좀 더 명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고지형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물론 GIS 분석을 포함해서 지리 정보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지형도 이런 부분들의 분석들이 계속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기존의 단순히 그 문헌 아니면은 고각적인 자료의 단편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경관 전체를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인식이 늘어났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요, 요번에 이런 추정을 하면서 제일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시대의 경관이 어땠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이 좀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은 당연히 지금 처음에 우리 지금 그 김영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주변에 있는 지금 뭐 별궁이라든지 뭐 다양한 이제 뭐 궁궐 외 관청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바닷가 쪽에 있는 부분들까지도 같이 얘기가 될 수 있게 된다면은 좀 더 정확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리고 또 이제 이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이런 부분 같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향후에 도대체 어떻게 쓸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게 지금 만든 것들은 일종의 그
게임으로 친다면 오픈월드 게임의 맵을 하나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완전한 건 아니지만 이걸 통하게 되면은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하게 궁궐을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만드는 게 영상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영상 안에 있는 지형을 만들고 그 안에 건물들, 궁궐 배치, 대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본 겁니다.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그 당시에 어떤 것들이 당시에 주로 이제 궁궐들이 만들어지게 됐는지 어떤 공간을 좋아했는지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냥 옮긴 게 아니라 궁궐이 들어올 만한 위치라고 생각하고 옮긴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들이 생각하는 어떤 경관에 대한 풍수에 대한 인식은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을 가상 공간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이런 연구를 해서 그냥 단순하게 영상을 보여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공간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연구자들이 그래서 자신들이 여태까지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VR, AR 아니면 MR, XR 이런 얘기 분들이 보여주는 부분들도 체험하는 부분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하지만 연구자, 조사자 분들도 그 공간에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도 다시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또 거꾸로 하면 일반인 분들도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 현재 그 강화 읍내를 걸어 다니고 있는데 이게 AR로 바뀌게 되면은 강화 궁궐 고려시대 궁궐 위치를 걸어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 수 있고요. 물론 그걸 하려면 훨씬 더 정교하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왜냐면 아까 이제 문옥현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지금 이제 높낮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서 보실 때는 영상이기 때문에 표현이 잘 안 된 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거기서 보게 되면은 단차가 느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느끼고 그리고 지금 실제로 그거보다 1m 내지 2m 밑에 있다는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들이 최근에 새롭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이미 지금 그 개발을 돼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면서 그 현장을 보게 되면은 발굴 현장을 보여주는데 그냥 발굴 현장 사진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다시 다 모델링을 해서 그 현장에 있는 높이가 실제감 있게 느껴지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 공간이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 한 단 1m 내지 2m가 낮다는 부분들 때로는 거기가 예를 들어서 그 뭐랄까 저수 공간이 있는 부분들도 느껴지면서 그것을 가지고서 이 지역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다양하게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때로는 게임화 될 수도 있고요. 뭐 체험 이런 프로그램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들은 이 모든 정보들이 사실은 디지털 트윈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되게 되면은 발굴조사 성과를 지속적으로 한 군데 모을 수 있게 되고요. 그럼 일종의 강화 도성과 관련되는 플랫폼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돼 있는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작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또 좀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아까 이게 문옥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랑 기본적으로 같은 것 같은데요. 지금 발굴 조사에서 나온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1단계에서 했던 것들을 바꾸고 또 2단계를 하게 되지만은 명확하게 보이는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좀 더 된다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지금 이제 그 좀 더 만약에 지금 가능하다면은 지금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한 부분들은 사실은 좀 안쪽만 한 거거든요. 근데 견자산 그 주변까지도 저희가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가게 된다면은 지금 강화 도성 시기에 지금 이제 뭐 관아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귀족들 그리고 일반 어떤 백성들의 삶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더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평가위원 선생님들 중에 또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참석하신 플로에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은 건물들도 많고 거기에 기와라든지 주춧돌이라든지 많은 그 유물들이 남아 있을 텐데요. 뭐 기와 같은 거는 뭐 다시 가느라고 성한 거는 가져갔다고 하지만은 또 깨진 거라든지 주춧돌이 어떤 했나요?
지역만 있었지 그런 유물들이 없어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 그거는 문옥현 선생님 좀 한 말씀 제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서요. 예. 아, 예. 관청리 일대만 돌아다녀 봐도 고려시대 기와라든지 청자류들이 발휘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뭐 가져가거나 이러기는 좀 쉽지 않을 거고요. 주춧돌 같은 거나 아니면 구들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빼다가 쓰면 굉장히 유용한 다른 건축 자재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되던 뭐 건물지라든지 뭐 축대라든지 이런 데에서 막 빼와가지고 장독대도 받치고 이런 경우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유물의 흔적들은 매우 많다. 아직 궁궐을 못 찾았을 뿐입니다. 아, 예.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유적 하나 좀 이렇게 회랑 건물 나왔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아마 전형적인 지금 뭐랄까 지금 뭐 제 생각에는 궁궐의 회랑이라고 해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어떤 뭐 구조뿐만 아니라 거기에 써 있는 그리고 또 거기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유물의 어떤 그 위상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조사가 추가적으로 된다면 훨씬 더 다양히 많이 나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만 거기 말씀드린 그 집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조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현재 보이는 부분들을 가지고 유추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에서 계속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협업을 해가면서 계속해서 좀 더 새로운 것들 찾을 때마다 이것들을 여기 안에서 만들어서 계속 넣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게 되면은 그리고 지금 저희가 다양히 디지털로 이제 작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변경이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뭔가를 해놓게 되면은 다시 바꾸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가상 공간에 계속 만들기 때문에 새로운 자료가 나올 때만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되면 새로운 것들이 계속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만들었다 지웠다를 계속 해가면서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 정도면은 강도 궁궐의 어떤 기본적인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게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하겠지만은 일단 오늘 이렇게 보고 드리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여기까지 만들었다라는 부분들하고 이것들이 저희가 처음 그 한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10여 년 동안 꾸준히 계속 한 단계 한 단계 해온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 할 때마다 발굴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를 노력을 하셨고 그걸 보고서 중간중간에 써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는 여태까지 나왔던 모든 부분들을 일단 다 모으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기본적인 방향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뽑아낸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린 거고요. 나중에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그 방향, 그 모인 부분들이 좀 더 딴 쪽에 더 많이 모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변화를 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해소가 되었나요? 예. 아, 예. 지금 지정된 데는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 있고 그래서 만약에 다시 그 궁궐을 복원하신다 그러면 꼭 그 자리에다가 하실 건지 아니면은 지금 다른 것 이제 이주비라든지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오히려 그 뭐 재축하는 건데 개축은 뭐 개축인가요? 뭐 재축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고려는 유물이 거의 빠졌잖아요. 개성에 있는 게 지금 개성은 뭐 북한이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는 아니잖아요. 북한도 독립국가로도 유엔에도 가입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럼 우리 지금 역사에서 신라 지금 백제도 지금 만들고 있더라고요. 부여에 만들었죠. 궁궐을. 이제 고려가 또 한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가 싹 빠졌단 말이에요. 유물이. 그렇다면 꼭 그 자리에다 만든다고 지금 발굴을 하시는 건 참 제가 반대하는 거 아니면 잘하시는 건데 또 그걸 하다면 한 십몇 년을 그것도 지연되느니 지금이라도 그거는 발굴대로 해도 다른 데다가 정해가지고 개축하시면은 어떨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예. 그러한 선생님의 고견은 우리가 다 이게 기록으로 남는 것이니까 그거는 잘 정리를 해가지고 또 관계 부서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없으시면 혹시 유튜브에는 그 댓글이나 뭐 질문상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인천문화유산센터의 센터장님으로부터 아까 강도궁궐 컴퓨터 그래픽 디지털 재현의 컨텐츠 제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인 선생님의 좀 그 방향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 인천문화유산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홍인희 선생님으로부터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유산센터의 홍인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자리를 해주셔서 의미 있는 발표와 토론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이렇게 발표의 자리가 사실 계속 나왔던 얘기처럼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고요. 사실 많은 앞으로의 이제 발굴 성과나 연구 성과들을 반영을 해야 될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거기와 더불어 이제 이것을 만든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민들과 함께 같이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계획도 같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내부에서 고민을 많이 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민들이 이것을 향유하고 또 이제 즐길 수 있고 또 볼 수 있는 그러한 계획들을 세워 나가는 사이에 그리고 이제 저희 인천 내부에서의 또 여러 유관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여러 유관기관과 같이 함께 이제 소통하면서 같이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내부에서도 고민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만약에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에게 제안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제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또 이렇게 마련하고 또 이제 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인천문화유산센터의 홍인희 센터장님의 마무리 발언을 아주 잘 해주시고 잘 들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서 좋은 의견 그리고 조언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인천문화유산센터는 여러분들의 격려와 관심을 받아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